네,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이미 꽤 진행된 것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리쇼어링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산업별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국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리쇼어링 하면은 저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리쇼어링의 현재 상황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일단 리쇼어링, 옵쇼어링 이 두 가지 단어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쇼어링은 제조업을 살린다라는 것보다는 네. 나가 있던 것을 되돌린다라는 이 이미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미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이나 이런 브릭스 같은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어떤 행태를 보여왔냐 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생산 설비를 많이 옮겼습니다. 이게 옵쇼어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안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리쇼어링이라는 건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갔던 게 되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선진국들의 제조업이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제조업 동향은 모두 경제 위기 이후에 빠른 속도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독일과 미국이고요. 최근 들어선 일본도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조업이 전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좀 더 미국에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에 있었던 월풀 공장이 미국으로 되돌아왔고요. 중국에 있던 레노버의 컴퓨터 공장도 그렇고 지휘의 중국 공장도 현재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외에 포드라든지 캐터필라, 애플을 비롯한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지금 해외 산업 설비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이 리쇼어링 자체는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내로 다시금 불러오고 자국 내로 다시금 불러오는 현상은 자국 내 경기 침체를 좀 막아보자, 어느 정도 부활을 시켜보자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 효과는 나고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고용도 살고 소득도 좀 증가하고 전체적인 산업 동향도 살리면서 네. 미국이 아무리 소비의 나라고 내수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무시했던 이 제조업 쪽의 흐름이 조금 살아나면서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경제 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소비나 내수보다는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제조업 부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 생산은 지금 가장 좋았던 2003년도, 2007년도의 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빅3를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미국이 소비를 가장 많이 했던 시기에는 화학업종, 전자컴퓨터, 가전, 자동차 이쪽이 모두 수출 점유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 쪽으로 많이 가져왔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석유가 유출로, 그러니까 수출로 돌아섰고요. 화학업종도 수출이 늘고 있고 금속업종 늘고 있고요. 전기가전 쪽에서도 일부 늘고 있는 양상, 자동차 쪽에서도 수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식품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현재 그동안 수입만 하다가 수출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살펴봤을 땐 석유화학 업종 쪽으로의 FDI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자동차와 함께 이런 석유화학 업종들의 전체적인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9년부터 13년까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 기계업종이나 운수장비 업종의 산업 생산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위기 이후, 특히 2011년 이후에 기계업종, 그다음에 운송장비 업종 중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는 또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 쪽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쇼어링에 대해서 각 업종별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우선 리쇼어링 자체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 점도 궁금하고요. 또 지속이 된다면 업종별로는 흐름이 어떻게 나뉠지까지 전망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살펴본 그 특징들을 점검해 보자면 1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소재 산업과 관련돼 있는 쪽에 흐름이 리쇼어링이 강했고요. 네. 앞으로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산업별 운송비 그리고 에너지 비용의 비중을 살펴보시면 재밌는 게 드러나는데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크게 비중이 증가했던
업종들, 리쇼어링이 증가했던 업종들의 흐름이 보니까 화학업종, 석유제품 모두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료를 중심으로 해서는 운송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종입니다. 또 네. 금속, 운송장비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리쇼어링이 강한데 이 업종들이 모두 운송비나 에너지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 업종의 리쇼어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운송비나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스 가격의 하락세, 또 석유 가격이 국제적으로는 올라서 $100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은 여전히 $4 부근에 머물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용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미국 정부의 정책적 효과, 즉 법인세 인하와 같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이들 업종의 리쇼어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 노동 비용을 살펴보시면 네. 미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우리가 가장 촉발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 비용이었는데요. 이런 노동 비용의 흐름을 보자면 중국 같은 국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괜히 중국으로 갈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산업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의 노동 비용 비중은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상에서의 지금 내구재 업종이나 비내구재 업종 모두 이 노동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 비용을 이유로 이제 해외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리쇼어링은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대. 현재 여전히 단위별 노동 비용이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섬유 산업 이런 것들은 여전히 돌아올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IT 쪽에서 IT 부품 이미 미국의 경쟁력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또 설비 투자 비용 대비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미국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화학이라든지 에너지 쪽, 금속, 자동차 이런 쪽은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섬유유복 IT 이런 쪽은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좀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업종별로 리쇼어링 전망 주셨는데요. 미국의 리쇼어링 업종별로 이렇게 나뉜다면 아무래도 리쇼어링을 강화하는 업종군에서는 우리 시장이 더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살펴보면 화학이나 철강, 에너지, 자동차 업종들은 향후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정체될 가능성, 네. 혹은 수출 물량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국제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화학 쪽에서 특히 에틸렌을 중심으로 하는 셰일가스 부가산업 쪽에서의 공급 초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동 쪽의 물량 공급 압박과 미국 쪽에서의 수출이 본격화되는 2015년 이후에 하락 압력 자체가 존재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높이를 낮춰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주가가 싼 게 아니라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여전히 조금 낮춰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섬유유복이라든지 전기전자 부품 같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만 쏠리고 있는 것도 네.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 이런 관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동차 업종의 매도와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의 이유가 장기적으로도 이런 그림으로 나타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쇼어링의 앞으로의 흐름 짚어주시면서 국내 업종별로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